공개 2주차에 더 터졌다. 더 에이트쇼 대박 흥행 중. 넷플릭스 더 에이트쇼가 30일 기준 글로벌 탑10 시리즈 비영어 부문 1위를 기록하며 대박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에이트쇼는 한재림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8명의 인물이 8층으로 나뉜 비밀스러운 공간에 갇혀서 시간이 쌓이면 돈을 버는 쇼에 참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발하면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가진 시리즈의 해외 팬들은 열광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서 1위를 찍게 된 것입니다. 더 에이트쇼는 20일부터 26일까지 480만 시청수를 기록했는데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68개 나라에서 탑10에 들었다고 합니다. 해당 쇼에 대한 해외 팬들의 반응도 완전 뜨겁습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즌2를 원합니다. 순진하게 시작했지만 곧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잔인해지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속도와 연기는 환상적입니다. 특정 캐릭터는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게 만들지만 이는 단지 연기력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증거일 뿐입니다. 추천해요. 나는 이 시리즈를 좋아했어요. 오징어 게임보다 더 좋아해요.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청 후에도 캐릭터는 확실히 나와 함께 남을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지만 그들이 평화를 누리기를 바래요. 한번 엔딩을 보다가 눈물이 날 뻔했는데 정말 멋진 쇼였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8층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엉망이에요. 인생은 호기심의 드라마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도에서 사랑하는 한국 시리즈. 최고의 테마 스릴러 코미디. 이거 정말 좋아요. 하루 만에 정주행. 방금 이 방송을 시청했는데 시청해주신 분들을 찾고 있었어요. 걸작이에요. 내가 본 것 중 가장 어둡고 뒤틀린 쇼 중 하나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일부 장면에서 벌어지는 다크 코미디 분위기는 전혀 웃기지도 않고 쇼를 10배 더 오싹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나는 이 작품이 합당한 과대 광고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반응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래요. 정말 이 방송을 보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8화를 앉은 자리에서 다 보고 나니 공허하네요. 방금 여기 캐나다에서 시청을 마쳤습니다. 반전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것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7층. 2층 당신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감탄을 그치 못했습니다. 한재림 감독은 더 에이트쇼는 단순히 사회 부조리를 폭로하는 작품이 아닌 도파민 중독 사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 쾌락이 불쾌감으로 변질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현대 미디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에이트쇼가 단순 소비되는 작품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오래 시청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회 비판적인 시선과 함께 도파민 중독 사회에 대한 고민이 시청자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재림 감독의 이런 의도는 대중들에게 선명하게 전해졌는데요. 더 에이트쇼를 보고 난 많은 해외 시청자들은 해당 시리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에이트 시청 후 해외 시청자들의 쇼에 대한 해석과 감상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류준열이 중간 크레딧 장면에서 공개한 것 외에 1층 장례식에도 나오지 않은 상층부 동료가 세상을 떠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례식에는 누가 나타날지 생각나게 했다. 2345층은 개별 기여자, 즉 하위 관리에 대한 우화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마도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직장에서 그들을 보고 어떤 형태로든 그들과 상호작용합니다. 여러분은 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루 중 시간을 내어 장례식에 참석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에서 8층이라면 통과한 사람과 교류가 전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6에서 8층은 경영진, 소유자 및 설립자를 생각합니다. 6층에서는 CEO가 좋은 합의금을 보내고 7층은 회사의 두뇌이자 얼굴로서 회사를 대신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보냅니다. 극에서는 복제 불가능하고 표면적으로 민주적인 사회계층의 노동분업 모델이 매우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너무 우아하거나 너무 상상적이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기 노동계급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다가 자본가들에 의해 억압당하고 폭력적으로 불의에 저항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기까지의 심리적 변혁 과정이지만 모든 사람이 이기심과 끝없는 욕망이 그 정신 속에 있음을 증명하기도 했어요. 공산주의는 유토피아처럼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의 분배 아래서 그것은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광채는 이 고통스러운 사회의 정상적인 작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이 인간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충분히 합리적이기 때문인데 돈과 권력, 인간의 신뢰에 있어서는 우리도 들짐승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8화까지 모두 시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위 레벨은 현실 세계를 실제로 반영하는 하위 레벨의 죽음을 무시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인간성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쇼예요.
이 이야기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최초의 국가기구가 설립된 날부터 인간 사회에 관한 것이에요. 이 야익이는 지배계급, 지적 엘리트, 폭력적인 기계, 중산층, 평민, 하층민의 상징이 있는 우와 같습니다. 그리고 위계적 피라미드 구조의 내적 작동,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 본성의 소외와 왜곡,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를 담고 있어요. 스토리에는 많은 숫자가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환생을 선택할 때의 레벨과 클래스 점프를 달성했을 때의 가격 코드예요. 라며 작품을 보고 나서서도 대중들의 해석과 소감은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에이트쇼에 등장한 8배우의 연기력에 대해서도 극찬이 넘쳐나는데요. 배우 연기력에 대한 해외 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8번은 정말 좋은 배우예요. 정말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8층이 진짜 제일 미친 것 같아. 8층의 연기는 사람들이 관람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7층에 푹 빠졌어요. 아, 그는 정말 섹시해요. 8번 방은 정신병자였고 6번 방은 그녀의 작은 랩독 소시오패스였습니다. 빌런룸 8을 연기한 걸 정말 잘했어요. 류준열은 연기력도 좋고 코믹한 타이밍도 좋고 천우희의 연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녀의 성격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 쉬웠습니다. 부로 이렇게까지 미워한 캐릭터는 처음이에요. 연기 진짜 너무 멋져요. 천우희가 비정형 가족에서 사랑스러운 만큼 여기서도 혐오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더 에이트쇼에 출연한 배우들의 연기력이 뛰어나 발생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전해지는데요. 해당 시리즈에 출연한 이여름은 한 인터뷰를 통해 외국 팬들이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로 막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작품에 진짜 몰입해서 보내주니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팬들의 반응이 단순히 예쁘다, 누구야, 하트 이런 게 아니라는 건데요. 진짜 드라마 내용에 몰입해서 너는 왜 똥을 안 받았니? 결국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변해서 다행이었어. 내가 8층한테 골프채 휘둘렀을 때 고함을 쳤어. 너무 좋았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준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해외 팬들의 반응을 통해 더 에이트쇼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팬들이 가장 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배우는 바로 천우희인데요. 천우희가 더 에이트쇼에 출연한 이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제대로 놀아볼 수 있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8층이라는 캐릭터가 지금까지 그녀가 연기해왔던 캐릭터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자극과 쾌락, 관심에 몰두해 있는 8층의 역할이 그녀의 배우로서의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우희는 많은 고민 없이 출연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더 에이트쇼는 한재림 감독의 첫 시리즈 연출작으로 믿고 보는 배우 8명이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시간이 흐르면 돈이 쌓인다는 참신한 소재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연출 덕분에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